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학심리치료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제탐구라고 하는 수업이 아마 처음이라서 굉장히 낯설 텐데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각 판별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각 과목의 주제로 반이 다시 나누어져서 그 다른 반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주제탐구라고 합니다. 자유학계에는 주제 탐구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 그 다음에 예술, 체육, 스포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주제 탐구의 문학 심리 치료반을 맡은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용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학 심리 치료반이라는 것이 무엇 하는 반이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심리를 한번 알아보는 간단한 활동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학 심리 치료반 첫 시간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가야 합니다. 문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문학이란 인간의 감정을 다양한 형식의 글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랑도 있을 거고 행복, 추억, 좌절, 슬픔, 분노, 긍정적인 감정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을 거고 이런 인간들의 감정을 다양한 형식에 통해 표현하는 것을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형식이라는 것은 시도 있을 수 있고 소설, 수필, 시나리오, 희곡, 일기, 편지 이런 다양한 형식들이 있겠죠. 이런 문학을 우리는 수용과 표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기, 창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글을 읽거나 하면서 여러분들 공감이 갔던 경험 있나요? 혹은 자신이 상황과 감정을 드러내는 글을 쓴 적 있나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문학을 통해 나의 내면을 파악하고 나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름으로써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문학심리치료반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화를 자주 내는 친구도 있어요. 화를 낸다,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은 내면의 힘이 자신을 다스릴 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과 여러 감정들을 접하다 보면 그런 나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문학심리치료반에서는 문학을 감상하는 힘을 기를 겁니다. 그런데 딱딱한 이론을 가지고 혹은 재미없는 글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쉬운 글을 읽고 혹은 영상, 영화까지도 감상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감상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 데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전부 감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귀 기울여 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문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온 사람, 부자로 살아온 사람, 사랑을 해본 사람, 못 해본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못한 사람, 친구들과 잘 지내는 사람, 못 지내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문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간접 체험하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날 경주를 하기 시작하죠. 토끼가 당연히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앞서 나가던 토끼는 거북이가 너무 느리게 오니까 한숨 자고 낮잠을 자고 출발해도 충분히 거북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너무 잠을 잔 나머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지는 이야기가 바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등장하고요. 이야기 속에 토끼는 달리기가 매우 빠른 능력은 뛰어난 사람이지만 노력하지 않는 인물. 거북이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끝까지 노력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토끼는 질만 했으니까 졌다. 꽃이다. 거북이에게는 굉장히 기특하다.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거북이를 본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학 작품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하게. 토끼가 불쌍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몇백 년 동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거북이보다 느린 토끼가 되어버린 거죠. 한순간의 실수. 두 번째, 거북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아예 타고난 신체 능력이 다른데 토끼라는 존재와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거북이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단순히 운일 뿐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이기는 거 가지고 거북이가 토끼보다 빠르다고 할 수도 없다. 수많은 토끼는 수많은 거북이도 빠르지만 한 번의 경우로 토끼와 거북이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잘못된 생각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문학 작품을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끼와 거북이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이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나요? 우리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하게 될 겁니다. 시도 있을 거고, 소설도 있을 거고, 우리 영화를 보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시나리오나 희곡도 문학 작품의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스트의 이름은 바로 비 속의 사람 그리기입니다.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먼저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면 됩니다. 아무 연습장도 괜찮고요. 종이나 A4 용지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작은 것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있는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크기의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연필, 펜, 색연필, 사인펜, 샤프 등 그릴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준비해 주세요. 연필로만 그려도 좋고요. 펜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색이나 사인펜 이런 색깔을 넣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이 있는 색연필이나 사인펜이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몇 가지만 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이 테스트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비 속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장면을 자유롭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면 되는데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려도 돼요? 세로로 그려요? 가로로 그려요? 이런 질문들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비 속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무조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세요. 단, 여러분들 졸라맨 아나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리는 거. 요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그 사람을 비 속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사람처럼 자세하게 묘사해 보면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릴 필요도 없고요. 못 그려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 졸라맨만 그리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려보세요.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자 잠깐 동영상 끊어놓고 자 다 그렸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타이머를 그대로 켜줄 겁니다. 동영상을 중지하지 말고 계속 재생하세요. 10분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의 그린 사진을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로 제출하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중요한 규칙입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질문하지 마세요. 비 속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들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 제한 시간은 10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해봅시다. 준비가 되었나요? 잠깐 준비가 필요하다면 지금 잠깐 동영상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준비를 먼저 해주세요. 자, 모두 그림을 그릴 준비되었나요? 비 속의 사람 그리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I can't think nothing better than spending my day with you. My life's sunny and better, girl, when I'm with you. She illuminates so bright like a star in the skylines. She got the looks, the good, oh boy, I need her so bad in my life. Shawty, where you wann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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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ondon, Paris, Tokyo, oh, shawty, we could go. Don't need no luggage,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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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Don't need no stress, girl,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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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Just me and your sounds alright, girl. I want nobody b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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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the songs for you when you feel down and bitter. Shawty, I'll be there for you. We'll be like Bonnie and Clyde, how we everybody else, you and me against the world, girl. You'll be my B, I'll be your J, yeah. We'll be so dangerous in love, girl. Shawty, where you wann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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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ondon, Paris, Tokyo, oh, shawty, we could go. Don't need no luggage,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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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Don't need no stress, girl,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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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Just me and your sounds alright, girl. I want nobody b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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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네,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나요? 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그려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스트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린 비 속의 사람 이거를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과제로 제출하는 방법 다 알고 있나요? 만약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냥 이 뒤에부터는 뛰어넘고 그냥 과제 제출하기 한 다음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만약 그 방법을 모른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과제에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 휴대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과제에 들어가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죠? 이 화면이. 이때 밑에 휴대폰이니까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슬라이드해서 올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때 여기서 첨부 파일 추가를 눌러주세요. 첨부 파일 추가를 누르면 이런 슬라이드가 뜨는데 이 중에 사진 촬영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린 사진이 잘 나오게끔 사진을 찍은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 그림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 제출 누르면 아주 간단하게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휴대폰으로 옮겨가서 휴대폰 클래스룸으로 올려도 좋지만 휴대폰으로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휴대폰 사진을 컴퓨터로 아주 간단하게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과제물이 나오게 촬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 구글 드라이브 앱을 실행합니다. 만약 이 드라이브 앱이 없다면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스토어에서.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학교 구글 계정,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은 계정 있죠? 이걸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밑에 보면 더하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더하기 모양을 누르면 새로 만들기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 중에서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자, 업로드를 클릭했으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아까 찍은 사진이 갤러리나 아니면 밑에 있는 파일에 뜰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업로드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로 들어가세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학교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한 다음 오른쪽 컴퓨터는 내 과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내 과제에서 추가 또는 생성을 누르고 구글 드라이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최근 문서함에 아마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사진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이 업로드가 되면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첫 시간에 빛 속의 사람 그리기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과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림을 보고 답하는 시간이 되긴 어려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